네, 기업 리포터 갑니다. KB투자증권 스몰캡팀 강태신 팀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제가 멘트를 빨리 한 것은 여쭤볼 질문이 많은데요. 지난 시간에 소개해 네네. 주셨던 기업 삼천당제약? 네네. 네, 그 소개해 주신 다음에 주가는 10% 이상 올랐어요. 네네. 강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저한테 고마우실 필요는 없는데 잘 네. 보시는 거니까. 저 그 회사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라, 그러니까 사실 그 매출액의 안정성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, 1분기 실적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왔습니다. 사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하긴 한데,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씩 올라가면서 향후에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, 저는 그 삼천당제약은 매출액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시류가 워낙 제약, 바이오,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. 네네. 오늘은 IT 기업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저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고요. 유니테스트. 네네. 그 제가 IoT 말씀드리면서 작년 한 가을부터인가 계속 뭐 언급드리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. 그걸 가만히 보시면은 IoT가 발생을 하고 제대로 되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칩이랑 반도체 센서가 늘어날 거고 그 핵심이 반도체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 설비 투자 장비주들을 좀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한 6개월 이상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네.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사실 몰랐죠. 근데 어쨌건 삼성전자가 투자 사이클은 올 거고 그 15조 6천억 중에서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니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나냐라고 하는 대만에 있는 경쟁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예전에 이제 뭐 물량 늘어나는 효과들 뭐 얘기를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건데 그 딱 사이클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에 좀 이렇게 설명이 많았던 이유가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이게 제가 작년 9월 달에 처음 자료를 쓰고 근 5배 정도 주가가 오른 회사입니다. 오, 많이 올랐군요. 근데 뭐 저희 연간 전망에도 들어있었으니까 그거는 제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업사이드가 좀 많을 것 같아서요.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스트럭처를 잘 설명을 드릴게요. 반도체 장비라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라인 생산을 하는데 웨이퍼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옛날에 동그란 디스크판처럼 CD판처럼 생긴 큰 게 있어요. 이게 10인치가 넘어가는 큰 판들인데 그 판들을 만들 때까지는 계속 이제 연속 생산 공정이 되다가 요 판을 자릅니다. 네. 웨이퍼 다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자른 이후에는 이제 후공정이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. 그 후공정부터는 사실 반도체 이제 보시는 그 손가락 한 마디만한 그 사이즈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반도체 생산업체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. 물량 증가가 많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고 자르고 나서 후공정은 좀 양이 많으니까 반도체 물량 증가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으면 밖에 줘서 외주를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이게 DDR3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외주를 주는 그림이 되면서 내부 투자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네. 후공정 업체들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. 근데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DDR4가 되면서는 물량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았었습니다. 실제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 들으실 거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인하우스 설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좀 증설을 시작을 하게 돼요. 그 사이클에 딱 맞는 회사가 유니테스트입니다. 왜냐하면은 잘라낸 것들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.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네. 그 테스트 중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고온으로 구워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고속 버닝 테스트라고 그러는 건데요. 지금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그 버닝 테스트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요쪽에 투자가 DDR3 때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 요 딱 부분이 DDR4로 넘어가서 병목이 되는 거고 병목은 물량이 증가될 때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말씀 언급하시는 중에 이제 D램 쪽에 DDR4를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네네. 뭐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이 DDR4 테스터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? 네, 기술적인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제가 최대한, 저 원고는 제가 가져왔는데, 최대한 그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. DDR이라는 거는 더블 데이터 레이시라고 D램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DDR 뭐 몇 하는 그 제너레이션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일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. 이게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서버에 채택하는 DDR을 기존의 DDR3에서 DDR4로 넣겠다라고 작년 7월 달 즈음에 이제 선언을 합니다. 이제 그게 기사가 나오면서
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. 떨어지는 저희 레이쇼라고 하는데 비율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. 뭐 반도체는 당연히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. 그 폭이 좀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늘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. 상용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뭐 국내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물량이 급증을 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 DDR3 대비 DDR4가 속도는 거의 2배, 전력은 한 30%밖에 안 먹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서버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빌딩 안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데스크탑 같은 게 쫙 붙어있는 캐비넷들이 쫙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고 전기를 많이 쓰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열이 발생하고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. 그래서 DDR을 서버에 넣는 걸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전기를 적게 먹어야 열이 덜 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DDR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? 네네. 구글 하면 인터넷 대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글은 직접 발전소를 짓죠. 태양광 발전소를. 네. 그 정도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자, 유닛 테스트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. 후공정 핵심 장비로 국산화를 시킨다?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입니까? 네네. 올해 성장을 또 이끌어갈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. 네,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. 예,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. 첫 번째가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후공정 핵심 장비 좀 어렵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요. 그 웨이퍼라는 걸 자르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처리라는 처리 공정들이 있는데 그 처리 공정 중에서 저도 핵심 검사 장비를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고요. 뭐 비상장에서 트라이하는 회사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후공정 검사 장비라는 그 유닛 테스트가 들어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전체 반도체 설비 시장에는 한 8분의 1 정도? 한 7분의 1 정도? 한 15% 정도로 좀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단위 공정 기준으로는 공정 기준은 사이즈는 세 번째예요.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라는 게 상당히 큰 그 산업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드반 테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글로벌 넘버원 업체인데 뭐 마켓쉐어라고 하죠. 점유율이 80%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글로벌 대기업이 거의 잡고 있는 시장인데 요거를 국산화하면서 유닛 테스트가 장비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커온 그림이고요. 장비를 넣었던 쪽이 그 대만의 나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동사의 장비를 사주면서 매출액이 올라와서 상장하고 있던 그림이었습니다. 2014년도에 그 SSD 테스터하고 차세대 뭐 메모리 스피드 테스터 이런 메모리 스피드 테스터하고 DDR4 테스터가 나오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중요한 거는 융복합 테스터라고 USB 다 가지고 계시죠. 그리고 그다음 마이크로 SD 이런 것도 뭐 카메라인데 쓰실 겁니다. 이런 모든 저 반도체들을 통째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장비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고객사 증설이 있습니다. 현재 삼성전자랑 납품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동시에 투자라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. 제가 그 미팅을 했던 작년에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DDR4에서 3를 넘어가는 그림만 보고도 뭐 매출액이 좋게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또 장비업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가 또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향후에 매출의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. 공시사항만 말씀드리면 4월 말까지 봤던 공시가 8건인데 620억이었습니다. 그럼 전년도 매출액이 뭐 한 3분의 2 이상 뭐 지금 이미 다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네. 비공시 물량하고 추가로 또 5월 달에 작은 공시들이 또 몇 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동사의 수요가 상당히 좋구나.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런 좋은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기반영된 것은 아닌지 이게 궁금하고요. 향후 예상되는 실적, 현재 위치에서 네네.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. 네. 그 마지막 포인트 한 개가 이제 신규 사업 매출이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매출 안정성도 하나 더 붙여줬다는 말씀을 좀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적하고 전제 주가 수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1분기가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787%가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폭증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였다가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56% 는다로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 한 1,60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.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추천드리고 나서 매출액을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상향하고 있는 그림이고요. 제가 보기에는 한 1,600억 매출액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.
그렇게 됐을 경우 영업이익은 430억, 순이익은 350억 이상이 나오게 되고 현재 주가 많이 올랐지만 PER, 주가 수익 기준으로 한 8.8배, 9배 그 사이 정도로 보여집니다.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좀 싼 편이고요. 네. 시장 전체보다도 아직 싸니 뭐 매출액의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익의 뭐 저 굳건함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그럼 5천억 정도 보십니까? 물론 단순하게 너무 질문이 우매했지만. 네. 그 매출액만 가지고 보기에는 사실 매출액 그 PSR이라 그러는데요. 매출액 수익 비중, 매출액 주가 비중으로 보면 사실 높을 수 있습니다. 5천억 정도면 한 3배 정도 봐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동사의 특징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그 이익률이 따라 올라갑니다. 뭐 1,600억에 한 430억 그러면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20% 중반 이상이 뭐 훌쩍 나오는 뭐 실적이고요. 1분기에 453억에 140억 했습니다. 역시 이때 이제 20% 중반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 B2B 기업, 특히 장비 쪽은 어렵죠. 직접 사가지고 써볼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, 보기도 반도체 힘들죠. 후공정 장비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가지고 써보기가 어려우니까. 네네. 하지만 뭐 강태진 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간접적으로나마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유닛 테스트 들어봤고요. KB투자증권 스몰캡 팀 강태신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